자, 이제 12장 하겠습니다. 12장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권리구제.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는 그런 사항이죠. 부터 하시고 또 개발행위, 허가, 일반적인 사항까지 하겠습니다. 7번 보시죠. 자, 이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권리구제 중요합니다. 해서 보세요. 거기 보시면 1번입니다. 원칙 보세요. 특별시, 광역시, 시장, 군수는 도시군 계획 시설 설치 장소로 결정이 되어진 지상, 수상, 공중, 수중 또는 지하는 그 시설이 아닌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허가해서는 안 된다. 딱 되어 있죠. 이렇게 제한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전시에 배웠지만 이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에서는 일단 토지 이용 제한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 의미가 이제 이렇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지구로 결정이 되어진 바로 도시군 계획시설 딱 결정이 딱 되어지면 이 부지가 참 많이 있다. 참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간에 많이 있는데, 요 시설 부지입니다. 부지, 위치, 장소겠죠. 앞으로 시설 공사할 것이니까, 요 시설 외에, 앞으로 여기서 공사할 시설 외에 기타 건물의 건축행위 하면요. 건축, 신축, 경축, 개축, 재축 다 포함됩니다. 또 건물 공작물 설치를 허가할 수 없다. 이렇게 또 제한을 합니다. 현재 있는 상태의 어떤 농사 짓고 건물이 있다. 계속 보호를 해줍니다. 하지만 새로운 어떤 신규 이 토지 이용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어떤 제한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 단계 첫 번째입니다. 많은 곳이 있지만 먼저 첫 번째 시설 딱 되어지면 2년 안에 이 시설 가운데서 먼저 할 거, 뒤에 할 거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져 있다.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 시설 부지가 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요것도 되지 않고 있거나 또는요 단계 계획이 세워졌다. 그런데 3년 안에 시행할 사업, 즉 1단계 부지에 포함이 안 되었다랍니다. 안 되었다. 그러면요 2단계에 포함이 딱 되었습니다. 그러면 3년 이후에 시행합니다. 언제 할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자체가 안 되거나 1단계란 시설 부지에 포함이 안 되어진 시설 부지 일대 한해서 시설 토지 소유자는 좀 쓰자 이렇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개발행위 하고자 허가를 받아가지고 해당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밑에 보시면 2번에 있네요. 자, 요 허가는 이제 도시 계획을 집행하는 바로 특별시, 광역시, 시장, 군수한테가 신청을 딱 합니다. 이때 개발 가능한 것이 무엇이냐? 모든 개발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 계속 이어서 보시면 있죠. 있는 건물의 상태를 계속 쓸 수 있다. 근데 새롭게 뭘 못합니다. 못하는데 현재 있는 건물이 쓸만하지 못하다. 그래서 내 자비를 투입해서 규모를 키우지 않는 개축 행하겠다. 해보세요.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에 멸실되어서 살 집이 필요하다 해서 재축하겠다. 이것도 허가를 딱 내어준다라고 합니다. 자, 또 하나, 요 없던 곳에 가설 건물 정도 설치하겠다. 허가를 딱 내어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작물 설치해서 어떤에 수익 올리겠다 할 때 허가를 딱 내어줍니다. 그래서 허가 대상 행위는요, 개축과 재축과 가설 건물과 공작물에 한한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설 사업이 시행이 딱 확정이 딱 되어지면 공사하기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철거 등 원상 복구, 원상 회복을 해야 될 업무는 발생을 딱 합니다. 원상 회복 업무. 근데 이 원상 회복은요, 모든 개발이 아닙니다. 개축과 재축은 놔두고요. 가설 건물과 공작물 설치한 자에 한해서 그들 자기들 비용 투입해서 원상 회복할 업무가 있다. 아니면 대신 철거 집행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왼쪽에 있는 상입니다. 첫 번째 권리구제 첫 번째 등장을 했습니다. 했어요. 이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3번에 있는 매수 청구가 참 중요하죠. 시험에 제일 잘 뜨는 상황 중에 한 가지가 이겁니다. 그래서 더 나가서 두 번째입니다. 자, 10년 되었습니다. 10년이 되어도 이 사업이 시행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 시행 절차 단계에서 시행자가 있으면 묻지 않습니다. 그 시행자가 되어진 자들이 실시계획의 인가 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있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 시행하지 않거나 또 동시에 실시계획도 인가가 되지 않았다 할 때에도 현재 있는 상태는 계속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농사 지을 수 있고 살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보시면 지목이 대인 토지일 때 한해서 보시면 건물 신축도 물론이고 정축, 개축 다 제한받고 있습니다.
제일 피해가 큽니다. 피해가 크니까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 일단에서 내 땅을 사주세요. 이렇게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답니다. 요 청구는 이제 원래 원칙은 해당 도시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한테 청구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요 시행 절차 단계에서 혹시나 이 사업의 시행자에 있으면 시행자한테도 청구를 할 수 있고요. 또 법률상 어떤 설치관리 업무자에 있으면 업무자한테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또 혹시나 설치관리 업무자가 서로 구분이 딱 되었다라고 할 때는요. 이때는 설치할 자한테 우선 청구한다. 이런 말도 보입니다. 그래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구를 한다 해도 매수해줄 의무는 없다랍니다. 청구를 하면 청구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6개월 안에 청구받은 자는요. 매수할지 말지 여부입니다. 매수할지 말지 여부겠죠. 여부입니다. 이 여부를 딱 결정해서 청구한 자한테 통지를 하게 되어 있고 또 특광시군이 아닌 자는요. 특광시군한테 이것도 통지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통지한 것이 매수한다라고 통지했다라고 합니다. 통지했어요. 그러면 그 여부 통지한 날부터 또다시 이제 2년 안에 실제 돈 준비해서 현금으로 매수해준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도 매수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다 등의 매수가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매수 처음부터 거절하거나 또는요 매수가 지연이 될 때 다시 이때 개발상이 허가를 받아가지고 일단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때 보니까 청수가 이제 공작물 설치 물론 하게 해준다. 합니다. 뿐 아니고 청수가 3층까지의 건물의 건축도 하게 해준다. 해가지고요. 그런데 건물의 용도 보니까 순수하게 나의 집 협의의 단독택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장사할 수 있는 시설, 거린생활 시설 일종 이종 다 허가를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종 가운데서 뭐 안 된다라죠? 단란, 주점, 안마, 시소, 노래 연습장, 고시원, 다중생활시설 이것은 제외한다. 안 된다. 이거 빼놓고 다 단독주택 또는요 건생시설 1, 2종을 3층까지로 하게 해줍니다. 공작물 등을 하게 해준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또 매수입니다. 매수할 때입니다. 매수할 때의 매수의 기준이 뭐냐? 합니다. 매수할 때는 100% 다 현금 매수를 해줍니다. 그런데 매수할 때 이때입니다. 요 매수 할 때 보시면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이란 공채권으로서 지급의 가름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요 매수 업무자가 누구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매수 업무자 일단에서 채권 발행 가능하다랍니다. 이 경우를 할지라도 첫 번째입니다. 원하는 자한테는 다 채권 지급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불문하고. 두 번째입니다. 원하지 않아도 강제로 채권을 지급을 할 수도 있다. 보시면 이때는 법인 사업자의 비업무용 소재 토지거나 또는요 부재 부동산이라고 하는 살지 않고 보유한 부재 부동산 소재 토지 일대에 한해서 이 3천만 원까지는 이 경우에도 현금 지급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현금 지급할 것이고 3천만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제 채권 발행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초과된 부분. 채권에 대해서 상세한 어떤 상기한 등은 최대 10년을 넘지 않는 기간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상세한 상환기한과 발행 이율 등을 정한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서로 시설 채권 부지에서의 매수 청구 중요합니다. 해서 이어서 이제 58페이지까지 이어서 나와 있죠. 그래서 꼭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58페이지에 4번 사항입니다. 하나 더 있죠. 해제 권고, 다른 것이 또 해제 권고 나옵니다. 이것도 세 번째 사항인데 중요한 사항이죠. 해제 권고라는 것이 있다랍니다. 이것도 보시면 첫 번째, 10년 되어도 사업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시설 부지가 보인다. 두 번째입니다. 10년이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이제 필요성이 없게 되었다. 확인 딱 되어진 필요성이 없다. 확인 딱 되어진 시설 부지일 때입니다. 단 이때 보시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반 결정한 것은 제외하고 지방에서 결정한 것에 한해서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요 상태가 딱 보이면 해당 특광시군에 있는 지방의회에 요 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 계획 등에 대해서 이것을요 보고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요 지방의회에서는 이 보고 접수를 딱 받으면 다시 이때부터 90일 안에 내부적인 의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뭐 존치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해지하자 이렇게 존치 또는 해제 이렇게 나뉘어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해제를 결정했다라고 할 때는요, 요 사실이 해제가 결정이 딱 되어지면 이때부터 요 90일 안에 요 사실을 송부했던 특광시군한테 해제할 것을 권고할 수가 있다 합니다. 존치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우리 특광시군은요, 보고해도 계속요, 이것이 계속 존치되어서 유지되고 있으면 계속 그때부터 계속요, 2년마다 계속 보고는 또 계속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특강시군은요, 요 보고를 딱, 접수를 딱 받으면, 이제 이때부터 보시면, 이 특별시와 광역시는요, 곧바로 이제 1년 안에 직접 해제를 위한 결정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정. 그런데 시장구수는 제가 결정을 못합니다. 못하니까요. 이 사실에 대해서 도지사한테 결정 신청을 하게 되어 있다. 신청입니다. 그럼 신청받아서 도지사가 결정할 때는요. 신청이 들어온 날부터 1년 안에 해제 결정을 하게 되어 있다. 이게 또 흘러갑니다. 이것이 바로 해제 권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중요한 사항이니까 확인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59페이지에 큰 5번 가보십니다. 해제 신청 딱 되어 있죠. 자, 이것은 이제 보시면 이것은 신설되어진 사항입니다.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신설되어진 종이 하나 등장합니다. 해제 신청이랍니다. 이것도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자, 10년이 되어도 이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고요. 또 동시에 보니까 단계별 집행계획, 단계별 집행계획을 딱 보니까 신료시까지도 이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다. 확인 딱 되었으면 이걸 왜 놓아두느냐 싶어가지고요. 요 시설 부지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토지 소유자, 토소라고 이렇게 토소들이 그러면 빨리빨리 뭐 시행 안 할 것 같으면 해제하자. 이렇게 이반권자입니다. 이반권자들한테 해제 입안할 것을 해제 입안입니다. 어차피 해제 공사 안 할 것인데 해제하자. 입안할 것을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신청에 들어오면 이때부터 3개월 안에 해제를 위한 입안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 통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해제를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부 통보에도 NO 이렇게 여부가 해제되지 않겠다라는 등의 통보입니다. 그러면 다시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했죠. 두 번째 더 나가서 그러면 그거 할 수 없으니까 결정권자한테 요 사실을 또 보고하면서 해제를 위한 입안 말고 해제 결정해달라. 해제를 위한 결정해달라. 요 결정은 또 신청을 할 수가 있답니다. 요 신청이 들어와도 해제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하고요. 2개월 안에 해제할지 말지 역시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하게 되어져 있다랍니다. 그런데 또 결정 안 해줍니다. 안 해줘.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더 나가서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해제를 위한 심사 신청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청구가 있으면 이제 해제 여부를 심사를 해가지고 할 것 같으면 해제할 것을 이제 권고할 수 있다. 그러면 해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 절차인데요. 해제 입안 신청이 있으면 3개월 안에 입안 여부 결정 통보, 해제 결정 신청이 있으면 2개월 안에 여부 결정 통보, 이 3개월, 2개월 요만 딱 체크를 해두시면 될 그런 선상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이제 마지막에 6번 사항 했었죠? 더 나가서 20년 되어도 사업성이 안 되고 있다. 라면 그 다음날 요 시설 결정이 되어진 것이 다 실효된다. 이것이 마지막에 딱 나옵니다. 그래서 시설 부지에서의 권리구제가 중요한 사항인 것이 아주 잘 나오는 사항입니다. 해서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13장의 개발행위 허가 파트가 또 이게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와 기반시설 부담 같이 권리번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자,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따로 떼어서 보는 것이 훨씬 낫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길게 해서 개발 밀도 관리 구역까지 해가지고 다 같이 봐서 이 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